조금만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하고. 근데 진짜 다음 학기부터는 다음 학기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일단 3명이 진짜요? 누구요? 저번에 말했던. 새내기 2명이랑 밑에 새내기도 아니죠. 2학번 2분이랑 한 분은 21학번 중에 누구? 김민구라는 주. 민구요? 네. 진짜요? 민구. 오. 근데 아직은 또 오피라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의를 격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되면 한 번은 비대면. 한 달에 한 번씩 되면. 그쵸. 격주로 회의하다가 대면 비대면 번갈아 하면은 무성이 오셨네요. 원래 오프닝 때 이렇게 떠드는 거였는데 저번부터 오프닝 때 그냥 떠들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다들 수요일날 7시 시간 여력을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싶고 2주에 한 번씩 그냥 회의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대신 회의 준비를 좀 더 컴팩트하게 하고 좀 더 길게 하겠죠? 원래 1시간인 거 1시간 반 하든가. 10시 똑같이 하고. 아니요. 수요일 대면할 때는 7시부터 9시까지 할 것 같고 10시는 안 되니까 차 끊기니까. 네네. 비대면이면 뭐 늦게 해도 되고. 네. 빠졌어. 네. 하반기에는 2학번 분들이 어쨌든 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렇죠.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셔틀로 송도를 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을 타는. 근데 진짜 많아지네.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맞아. 아니 이게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수업을 뭐. 탈주 한번 해볼까요? 맞아. 이번에 이제 처음 졸업자가 생기죠. 요즘 편집이요. 네. 갈 사람은 가야죠. 발목 잡으면 안 되니까. 다음 학기 그럼 무성이 형도 가겠고. 그렇군요. 또 채워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물을 피워내고 또 물을 담아내겠죠. 아쉽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 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방학 중에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2호의 기곡을 혜성이 인간이라는 소금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빛으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분들과 저희 진행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재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탄생했습니다. 더욱이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온 권효민입니다. 저희 기곡을 마지막 순서 순서로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하는 건 마지막이 되시고 게스트로서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근황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정서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계속 근로하시고. 네, 근로하고 네. 이번 주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서 제가 아, 사람 많이 네, 만났다고. 좀 친구들 많이 보고 네. 그냥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히려 일상이 네.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줄이 끊어지는 시점은 가장 팽팽해서 안정되어 있을 때. 네. 그래서 가장 안정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뭐좀 익사이팅한 일. 네. 재밌는 일, 좋은 일. 그러니까 일상도 충분히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민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방학 때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하다가 네, 1년 동안 네. 휴학하셨죠. 네,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와. 땡겨서 네, 강릉에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 한 3주 달 살이, 동안 네. 강릉 영진에서 영진. 살다가 이제 저번 주에 돌아와서 열심히 복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학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시간표를 짜보고 시간표. 네. 약간 인생 플랜을 세워보면서 네. 내가 과연 졸업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걸 생각해보고 있어요. 뭐 천천히 하실 건가요, 졸업은?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복학생 선배는 다 잘한대요. 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한 가지 다 못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졸업. 졸업 빼고 다 잘한대요. 네, 그래서 뭐든 다 잘하시는 그런 복학생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주일 반, 약 10일 정도 제주도 서귀포를 갔다 왔는데 한 3일 정도는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 강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군 기지 결사 반대와 관련된 그런 평화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부터 몽골의 마일 농장으로서 사용되었고 임진왜란도 거쳤고 그리고 조선의 유배지가 되었고 제주도 한번 들어오면 아예 못 나왔대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전쟁하느라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쳐야 된다 그러면 꼭 경유지가 그 중간에 정거장이 제주도였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역사적으로 너무 자연이 예쁜 곳이지만 평화가 있었던 곳은 한 번도 없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해방하고 나서 남북한에 그 전에 이제 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을 때 잘못되어서 이제 4.3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가장 결정타였죠. 그래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섬이었고 그런 거 관련돼. 그래서 이제 평화의 운동 차원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3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제주도로 갔어요. 겨울에. 네, 한 5년 됐네요. 근데 진짜 제주도를 처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가볼 수 있는 처음이었더라고요. 차 타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 만약에 나중에 렌트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 전기차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차는 거의 기름값 거의 아예 안 되고 네. 다른 차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충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다 웬만한 데는 다 충전할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민 갔다고 나머지 2박 3일은 교회 수련회, 청년교회 수련회를 제주도에 해가지고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도 만드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곳저곳 4.3과 관련된 유적지를 좀 찾아가서 거기에 또 영혼들을 좀 기리는 이런저런 노래를 같이 부르고 좀 영상들을 촬영하는 그런 기획을 해서 잘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너무 제 얘기 많이 했네요. 네, 그렇고 곧 다솜 MT도 가죠. 네. 저희 2주 뒤인데. 됐어. 네, 그냥 기획팀 아니시니까 편하게 그 기대만 해주시면 되고 기획팀인 저와 이제 노준영 신바다 편집위원은 아마 이제 8월 1일 되자마자 이렇게 뭐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음. 사실 1박 2일이라 엄청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서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최대한 뭔가 큰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술만 마시고 끝나는 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그냥 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더 정말 친해지고 뭔가 유의미한 시간이 되게끔 만들자 기획을 하자 그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개강 전 마지막 MT가 되겠죠. 8월 중순이니까. 네. 네, 그래서 MT 잘 갔다가 개강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이제 사실 방학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학기 계획 혹시 뭐 어떤 거 하시고 싶으신지 효빈 편집위원은 어떻게 있나요? 2학기 계획이? 계획이랄 게 거창하게 딱히 없고요. 그냥 적응 잘하기. 네,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신학과 또 가까워지는 아, 시간이 복학생.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복학생들 늘 복학 버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효빈이 뭐 복학하시니까 네 그렇게 뭐 적응 이렇게 늘 겸손하시고 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놀기도 많이 노셔야죠. 네, 이제 놀아야죠. 서울 시민 되셨으니까. 네.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 네, 알겠습니다. 정서님은 네. 2학기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교환 준비를 하려면 이제 2학기 때 토플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 네. 저도 이제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거 이제 저는 또 아마 철학 국전을 하게 되면 철학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2학기 계획이 저도 이번에 제 시간표를 봤는데 되게 테마 있게 짰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던 공부 위주로 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뭐 평화, 다원주의, 문화 신학, 네 그리고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 삶의 의미 다루는 성경에 대한 공부. 네, 그래서 되게 하반기 때도 뭔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2학기 때 다솜에 대한 좀 운영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사실 애정을 가져야 하는 곳인데 늘 뭔가 내 삶보단 뒤에 있지 않았나. 내 삶이 먼저긴 하지만 당연한 네,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조직을 왜 개간하겠습니까? 이 조직이 왜 개간하겠어요? 마인드 갖고 한번 이야기 때 네. 충분히 열심히 해주시고 네, 계시죠. 문무성 편집위원께서 계속 댓글로 엉망진창 해주셨는데 독재해줘요 영원히.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최대한 이야기 때도 네, 다솜의 애정을 가지면서 남은 임기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기고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고글의 기획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 글 여성이 인간이라는 속음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빛으로는 다시 쓰다 전시를 보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성매매와 같은 여성 대상 성착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전시가 저에게 아주 큰 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획하고 있던 거를 다 포기하고 이 성매매라는 주제로 새로 갈아엎게 되었는데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시를 소개하면서 성매매가 통념과는 달리 비자발적인 성착취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에서부터 글을 좀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커버 스토리가 빛과 소금이고 그 제목에서도 이렇게 빛과 소금의 이제 키워드가 또 들어갔지만 좀 한 번 더 제목의 의미, 제목의 글과 내용 그리고 커버 스토리와는 이게 좀 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목은 조금 직설적으로 지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목을 딱 보고 껄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고요. 네. 여성은 인간이다라는 명제는 사실 되게 자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너무 많은 여성들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는 건 일종의 소금이 아닐까 하고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신기하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래서 잠시만요. 방송사고네요. 네, 죄송합니다. 케이스를 뺐어야 됐는데 제가 케이스를 깜빡하고 넣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괜찮다. 잠깐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매매 산업이 근절될 때 비로소 여성도 동등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커버 스토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성매매 업소에 쇠창살이 달려 있어서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성들은 속아서 성매매를 시작하고 일을 하는 도중에는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성매매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속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속된 거짓들을 밝혀낼 때 성평등이라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속음이라는 커버 스토리에도 꼭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저도 이걸 듣고 속는 사람이 여성도 속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속고 그 성을 사고 파는 사람도 다 속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의 첫 번째 장인 다시 보고 다시 쓰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 다시 쓰다는 사고에서 사건으로, 사건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성평등으로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는데 군산 성매매 업소의 화재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후미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네, 군산 화재는 당시에 경찰들에 의해서 사고로 명명되었어요. 업소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했고 운이 좋지 않게 그 안에 있던 여성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실제로는 업소에 쇠창살이 달려 있어서 여성들이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군산 화재는 여성 단체들에 의해서 사고에서 사건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금된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들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성을 착취당하고 있던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이제 인권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권에서 성평등으로는 성매매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평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동등해져야 된다는 그런 대의를 이루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중에 진짜 그 충격적인 그 사실이 이제 군산의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 이제 감금 장치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게 저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가 자신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쇠창살과 같은 억압, 착취에서부터 이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성판매는 자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소금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좀 올해 젠더 이슈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한쪽에서 나온 이제 말들이 대중들의 생각들이 이제 돈을 쉽게 벌려고 좀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 이런 그쵸. 인식은 정말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통념이 되게 기만적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좀 효민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몸을 팔아서 쉽게 돈을 번다. 이게 혐오적인 시선이 아니라 지금은 되게 지배적인 어떤 대중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꾸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사적으로도 너무 유구해서 이 인식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시가 열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것처럼 성매매의 비자발성과 반인권적인 면을 알리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시도가 더 많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성매매 여성을 어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도적으로도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그 그러니까 성판매 여성이 아니라 업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제도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저도 좀 인상 깊은 대답이었는데 사실 좀 통념상으로는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하냐는 시선이 좀 만연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몇 편을 듣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글에 서술된 것처럼 저 역시도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치고 낡았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성매매 현장은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곳이라는 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감금과 같은 물리적 장치가 아니어도 이제는 오히려 더 교묘한 심리적 장치로 그들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것으로 인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그들이 생성된 그런 자기 혐오에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속이는 어떤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현상 자체가 잔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순이 저 역시도 참 슬펐는데 정신적 억압이나 통제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성매매 여성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혹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전시를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신체적인 폭력이나 그런 상처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 스스로를 사고 팔리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또 그에 마땅한 사람으로 혹은 물건으로 인식한다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회복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일단은 성매매 여성들을 죄인으로 보고 단죄하는 시선들이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도 본인들을 그런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본인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탈성매매한 여성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거 우리가 뭔 수로 막냐 그런 게 또 그 인식이 그 역사가 너무 길어왔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인식을 뒤바꾸는 것도 사실 시간을 오래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글의 두 번째 파트인 성매매 현실, 그 어두운 이면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 원인과 성매매가 좀 여성 혐오적인 구조적인 형태이면서 성폭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셨는데, 약자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하는 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뭐 사회 구조, 좀 제도 속에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 타인들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성매매 현실을 좀 바라본 우리가 단순히 좀 방관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성매매라는 게 너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개인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구조를 바꿔야 하는 만큼 국가 사회의 제도적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요, 일단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할 일은 이제 진행자님들과 독자님들처럼 이 어떤 글을 보고 인식을 바꾸고 그 바뀐 인식을 주변에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죠. 무지함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다른 혐오를 양산하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말씀하신 무지로 남을 상처 주지 않게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성매매가 여성 혐오의 구조적 형태라는 근거 세 가지가 읽으면서 인상 깊었는데, 결국은 성매매 역시 여성과 남성 간 젠더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거부장제의 산물이며 여성 역시 또 정상과 비정상으로 양분되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이 더욱 스스로를 모순 속에 가두고 스스로를 잃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구매자는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인격과 시간을 완전히 소유한다고 믿기에 정말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인간의 사물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미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성매매를 통해서 여성 혐오적인 구조적 인식을 생산하는 이런 근거, 원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너무 이제 크게 행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를. 돈만 있으면 사람의 성도 사고팔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젠더 권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젠더의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여성의 성매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보수적인 남성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럼 여자는 성 안 사냐? 남자만 성 사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이제 가부장제라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가부장제 사회 구조 아닌데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좀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서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잘못된 시선이기도 하고, 정말 그 자본을 넘어서 젠더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학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여성이 남성의 성을 구매하는 건 또 본질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이게 산업 자체가 행해지는 과정이 되게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여성이 남성의 성을 구매하는 방식은 그 속된 말로 제비라고 하죠. 그래서 1대1로
데이트 형식으로 이제 붙어서 남성이 여성의 경제력을 네. 이용해서 이제 네.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통. 행해지게 네, 되는데 네. 근데 남성의 성판매는 굉장히 시작부터 자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용이하고요. 근데 여성의 성판매는 시작부터 속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이제 너무 구조적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개인의 선택으로 성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성 자체가 물건처럼 팔리는 그런 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고요. 잠깐만요. 네. 전 정말 그 성판매 양상이 다르다는 것도 지금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남성이 이제 감금되어서 성이 착취되는 경우를 뭐 언론이나 어느 곳에도 제대로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성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인간의 성매매 여성들 화재 사건도 그런 것도 시작되었고 언론에서 비치는 것도 대부분이 그러면요. 그래서 양상이 다르다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남성의 성판매는 집결지라는 게 없어요. 네. 여성의 성판매, 그러니까 여성 성매매는 집결지라는 게 네, 있어서 그런- 이제 거의 무슨 가축을 키우듯이 홍등가 이런 그런 느낌으로 초원이 형성돼 있고 그쵸. 훨씬 구조적이고 네, 훨씬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고 착취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공포스러운 실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성상품화들도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그래서 여성의 성을 수단화하고 상품화해서 사고 파는 이 너무 수많은 산업들이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글 중에 마지막 파트 여성은 인간인가에 대해서 그 멘트가 진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인간은 당연히 사고 팔 수 없지만 여성은 사고 팔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 성평등을 완전히 이룩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사회에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속을 해치는 산업이 아닌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사회 악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효민이 좀 생각하시는 그런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은 좀 어떤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저는 성매매가 비자발적인 성착취라고 글을 썼지만 막상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는 성노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양지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당신은 틀렸다고 성매매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한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도 그들이 말하는 인권 때문이에요. 그 착취 안에서 수많은 폭행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지에 끌어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사실 그 인권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성은 사고 팔 수 없다는 인권이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인권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양지로 끌어올려진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장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게 뭐 진보의 과정인지는 확실치 모르겠는데 그 말도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유의미는 하겠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자유롭게 여성이 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 모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고 성별이 달라도 완전히 평등해야 하며 누구도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문화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의 자유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이 보편적인 인권을 해하는 것이라면 이제 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는 약자들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매매를 예를 들어보면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들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성매매가 아닌 건강한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동의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성매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성매매라는 기형적인 산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도구화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주체성이 완전히 인정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취약 계층에 이미 처해진 사람은 그냥 선택지가 여러 개 있어서 이 중에 뭘 선택할래 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거야 말 거야. 그렇죠. 할 거야 말 거야죠. 네. 거기서 했다는 이유로 자발성이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많은 사람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효민님께서 생각하시는 빛과 소금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빛과 소금은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다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인식이 빛,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불평등과 차별이 생기면 이제 속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빛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커버스토리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에도 너무 걸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곡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거는 권유미 편집위원의 신청곡보다는 제 욕심에 가졌다는 게 그냥 저는 저번에 이제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걸 보고 너가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사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치. 목소리를 잃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가져온 데가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예요. 홍찬미라는 가수의 헐송이고요. 네, 제목은 그녀에게 그 사람에게 그에게 불러야 하는 노래 그 대상이 목소리를 잃은 수많은 이들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노인, 아동, 자연,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기아와 난민 모든 선택권이 없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에 대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방송 사고 나고도 정신이 없네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Make a song for me. Many of them simple song for me. Ones I forgive. Compare your eyes to the nearest water. Your mind will show how clear it always be. Just once for us, blooming the eyes. Strange, how strange life can be. Sad, so sad, still it's okay. I can't comprehend. What can I say to this breathtakingly beautiful imagery? Make a song for me. Many of them 이런 노래입니다. 아름다워요. 6살 때부터 잘 부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노래 불러봤고요. 네. 노래를 부를 때 좀 언니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더 생각해 볼 것들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부렸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권효민 편집이요. 네. 편집위원의 이제 기고글인 여성이 인간이라는 소금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비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시 다시 쓰다를 보고 느낀 효민님의 어떤 느낌과 거기서 목도하게 된 성매매 현실들 네. 그리고 성매매의 현실에 있는 그 어두운 이면들 그러니까 성매매가 구조적인 형태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와 여성 혐오를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성평등, 완전한 성평등을 이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솜이오의 기곡을 여성이 인간이라는 소금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빛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솜 라디오의 6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솜의 걸음걸이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다솜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네,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가 오늘 네.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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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다솜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고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다솜 이후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솜 MT 날짜인 8월 12일 늦은 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각기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방. 네, 고생하셨습니다.